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입지의 비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선 이후 변화될 부동산 시장에 대해 살펴봤었습니다. 공급 물량 이야기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세제 개편과 대출에 대한 내용이었죠. 진행하고자 하는 모든 정책들이 쉽게 진행되지는 않겠으나 대통령의 스탠스가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양상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에 일부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상단 카드를 남겨놓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대선 이후 변화되는 부동산 2부 시간으로 2부에서는 대구에서 진행되는 공약들과 이로 인해 달라질 대구의 모습, 주목할 만한 입지는 어디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오피셜한 자료는 당선인 공약집과 대구시에서 발행한 보도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번에는 각종 공약들에 대해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는 대구시 보도자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자료 모두 입지의 비밀 자료 공유 카페에 업로드되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먼저 당선인의 대구 공약에 해당하는 내용은 총 16개로 대구시가 제안한 14개와 자체적으로 제시한 2개의 공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차례대로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조속 추진입니다. 2028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은 의성과 군위 지역에 건설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통합 신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광역철도도 개통이 됩니다. 새롭게 신설되는 서대구역을 기점으로 동구미, 신공항, 의성 노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구에서 비행기를 타려면 서대구역을 거쳐가야 합니다. 자차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만큼 서대구역의 입지가 탄탄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하는 대구공항 후적지는 첨단 산업과 상업의 중심지로 조성된다고 합니다. 현재 계획된 이름은 대구 스카이시티인데 조감도만 보면 미래 첨단 신도시 느낌이죠. 하지만 공항에 이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조성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금호강 친환경 명품 수변 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공간은 안심습지, 하중도, 달성습지가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딱히 없는 것 같고 금호강 각 스팟의 금호강 주변을 개선해준다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명품 수변 공간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금호 워터폴리스나 공항 후적지 이야기가 나왔으면 했는데 그쪽 방향은 아닌 것 같네요. 다음은 대구시청과 도청 후적지 문화예술허브 조성입니다. 대구시청과 도청 후적지에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해서 한류 컨텐츠 창작기지로 만든다고 합니다. 대구시청 후적지에는 현재 65층 메가 라이브러리가 검토 중입니다. 메가 라이브러리에는 문화예술, 역사, 산업 기능이 어우러지는 복합 랜드마크로 지어진다고 하니 방향이 잘 맞아떨어집니다. 경북 도청 후적지는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혁신 기업과 산학 협력을 통한 산업이 함께 발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청 부지의 메가 라이브러리는 청사진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동인동 주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은 경상 감령과 달성 토성 복원에 관한 공약입니다. 대구시가 원도심 개발을 추진하면서 일대를 문화관광 벨트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경상 감령을 중심으로 주변을 개발하고 달성 공원까지 복원시켜서 문화관광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역철도가 접근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것이고요. 부족해지는 인구를 유입시켜 활력을 띠게 만들겠죠. 주변으로 대구 중심부에서 신도시 역할을 할 태평로가 수혜지역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로봇 산업과 관련된 공약입니다.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가 지난해 8월 대구 테크노폴리스에 유치 확정되었습니다. 로봇 테스트 필드는 산업통상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 부산 등 6개 시도가 경쟁한 가운데 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대구에도 좋은 기회가 찾아온 만큼 잘 키워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로봇 관련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대기업부터 혁신 기업까지 다양한 회사들이 들어와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는 대구 산업선이 예정되어 있는 부분도 호재로 체크해야겠죠. 대구 산업선은 2027년 완공 예정입니다. 그러고 보니 여기도 서대구역이 기점이 되네요. 자, 다음은 전기차와 의료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산업에 대한 구축과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한 번씩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동대구 벤처밸리 혁신타운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동대구 벤처밸리는 동대구역 내거리에서 범어 내거리 사이 구간을 말합니다. 이미 대구 상공회의소, 대구 테크노파크, 대구 경북디자인센터 등 다양한 기관들과 단체들이 있지만 동부소방서와 법원 검찰청 후적지 개발로 동대구 벤처밸리의 활력을 더욱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당선인이 약속했다고 하는 대구 경북 경제과학연구소는 어디에 마련될지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MBC 내거리 일대를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엑스코선까지 확정이 되면 앞으로 더욱 기대되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대구 제2국가산단을 만드는 것은 아직 계획 단계라 후보지들이 나오면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치수원과 물산업 관련 부분, 그리고 섬유산업 첨단화 부분은 입지적으로 큰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으니 참고로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서대구 역세권 개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서대구역과 관련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단순 서대구 역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역세권 주변 개발을 통해 문화복합 신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동대구역처럼 백화점이나 쇼핑몰이 들어서고 복합 환승센터의 모습이 갖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변으로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가 융합된 신도시를 만든다고 합니다. 다양한 모습을 띠게 될 서대구 역세권 개발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수혜지역은 현재로서는 평리 뉴타운 쪽을 봐야겠지만 추후 서대구역 주변으로 주복들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 단지들을 특히 눈여겨봐야겠죠. 다음 내용은 달빛 고속철도와 관련된 공약입니다. 달빛 고속철도는 달구벌의 달과 빛고을의 빛을 합쳐서 만들어진 명칭으로 대구와 광주를 이어주는 영호남 화합 패키지입니다. 현재는 진도가 잘 안 나가는 느낌인데 공약으로 받쳐주면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이곳의 기점 또한 서대구역이기 때문에 서대구역의 잠재성은 실로 대단합니다. 다음은 경부선 고속철도 도심구간 지하화입니다. 경부선을 지하화하는데 전체를 하기는 힘드니 주거 밀집이 되어 있는 도심구간을 지하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경부선 도심구간이라고 한다면 서대구역에서 대구역, 동대구역 구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구간은 현재 지하화를 검토하는 타당성 조사 용역이 발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선인 측에서 먼저 제시한 공약이기 때문에 완전 무시할 수는 없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하화라는 단어만 들어도 실현 가능할까? 내 생에 가능하긴 할까? 의문부터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에는 소식에 한 번, 착공에 한 번, 완공에 한 번이라는 말이 있죠. 진행이 되는 동안 기대감이 생기고 그것이 부동산 시장에 반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꼭 완공이 되어야만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동대구역 쪽은 이미 복개가 되어 있으니 서대구역 쪽과 대구역, 태평로 주변이 수혜지역으로 생각됩니다. 자, 다음으로 대구를 데이터 산업의 거점 도시를 만든다고 합니다. 구글과 아마존까지는 아니더라도 대구가 데이터 거점 도시가 된다면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찾아보니 이미 대구시가 데이터 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 중인 듯 합니다. 당선인의 공약과 어떤 식으로 접목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구와 관련된 공약을 빠르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지역이 서대구역이었습니다. 서대구역은 4통팔달도 아닌 5통팔달이 되는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한번 다룬 적이 있죠. KTX역 하나 생기는 것도 엄청난 호재인데 거기에 광역철도, 신공항철도, 대구산업선,
달빛 고속철도까지 실로 엄청납니다. 그리고 경부선 지하화 역량까지 받게 되니 서대구역의 미래가 참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경부선 지하화 역량을 함께 받는 태평로 지역도 경상 감령, 달성공원 복원 등 중심부로 인프라가 개발될수록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서대구역도 광역철도로 3분 컷이기 때문에 서대구역 관련 호재도 간접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동대구 벤처밸리가 있는 MBC 내거리 또한 주목할 입지입니다. 엑스코선이 들어오고 법원 후적지 등 동대구 벤처밸리가 발전할수록 입지는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동구 지역인 디어엘로 주변은 계속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MBC 내거리 남쪽은 수성구에 이점을 살려 더욱 좋아지겠죠. MBC 부지의 주상 복합은 더욱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청 후적지의 호재를 받는 동인동과 대구 산업선, 양질의 일자리가 기대되는 테크노폴리스의 입지 변화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최근에 시작한 멤버십도 회원분들 덕분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카페 공지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카페에 대구 소상공인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 작지만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신청서를 남겨주시면 선정되신 분들에게 무료 배너 광고 기회를 드립니다. 본인이나 가족들, 친한 지인에게 추천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유료 광고 문의를 지속적으로 주시는데 유튜브 광고는 현재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카페에서 홍보하실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회신 드리겠습니다. 그럼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